깊은 밤 어느 대학병원. 베테랑으로 보이는 의사들이 왜인지 모두 날카로워 보이고 응급실의 젊은 의사들 역시 그 긴장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연락을 받고 달려나간 응급실팀의 눈앞에 사이렌을 켜고 달려오는 응급차 한 대. 하지만 시끄럽게 울리던 사이렌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직전 꺼집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멈춘 응급차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병원의 부원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앉아 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원장이 입을 엽니다. 지금 몇 시냐? 11시 48분이요. 사망시간 11시 47분. 2018년 4월 5일 밤 11시 47분 상국대학교 부속병원의 병원장이 죽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인품으로 동료들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명망이 높던 원장. 그런 그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던 부원장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병원을 뒤숭숭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특히나 이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사 예진우는 원장의 죽음에 더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가 어쩌면 원장이 병원의 공금을 횡령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원장실로 찾아가 독한 말을 쏟아냈던 바로 그날 밤 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이죠.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에 휩싸여 원장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헤치고자 하는 예진우. 이대로 예진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따라갔다면 이 드라마는 젊은 의사가 의문스러운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만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굳이 병원이 배경이 아니어도 될 만한 이야기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즈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병원의 신임 총괄사장 구승효. 화물회사의 사장 출신인 그는 회사의 모그룹이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서 병원의 수익을 올리라는 특명을 받고 병원의 사장으로 부임해왔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회의에 이런 숫자 들고 왔으면 벌써 재떨이 날라왔어. 의사들이 숫자를 뭘 알겠어요. 알게 해야죠. 그래서인지 병원의 모든 행정을 돈은 버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구승효 사장. 어째서인지 그가 사장에 부임한 지 며칠 만에 원장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생전에 극구 반대하던 일들이 원장 사망과 동시에 부원장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병원의 필수과인 응급센터,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지방 파견. 지방의 의료 문화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서울 본원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병원에서는 커다란 반발이 일어나지만 냉철한 구승효 사장은 한자리에 모인 100명 이상의 의사들을 자신의 카리스마로 제압합니다. 진짜 많이들 모셨네. 그 작년에 이 캠퍼스에 있던 검진센터 강남으로 옮긴 걸로 아는데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다들? 만약에 사장님더러 갑자기 지방에 가라면 가시겠어요? 산부인과장이시죠? 잘 됐네요. 내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그 사실입니까? 통계상으론 예, 잘 안 들리네요. 틀렸다는 겁니까? 그 점은 저희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거기 앉아서. 젊은 나이에 대기업 계열사의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을 만큼 뛰어난 수완을 지니고 있지만 선대 회장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는 현 회장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는 구 사장. 분명히 인간적인 구석이 있어 보이지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무서울 정도로 냉철하게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구 사장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하는 의사 개개인의 신상까지 철저히 공부한 뒤 의사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구 사장이 내뱉는 차가운 말 앞에서 어쩌면 이 모든 사태를 순진하게만 생각했을 의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존경하는 상국대학 의료진 여러분,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그 사람들 안 죽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일부 사업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면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울팀은 없어지냐, 왜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벌써 지방 현지 가서 자기들 살 집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존경하던 원장의 죽음을 파헤쳐야 하는 예진우 역시 이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당황하고 마는데요. 그 자신이 바로 응급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면 서울 본원에서 퇴출되는 것은 물론 의심스러운 일들로 가득한 원장의 죽음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원장이 지키고자 했던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환자를 살려야 하는 생명이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죠. 자신의 직속 상사인 응급실의 센터장 이동수. 그는 착한 사람이지만 벌써부터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할 말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신경외과의 오세화 센터장은 어째서인지 부원장의 행동에 조금씩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장과 가장 가까운 후배 중 한 명이었던 흉부외과의 센터장 주경무는 환자를 피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수술로 인한 피로함에 찌들어 있습니다. 결국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홀로 움직이는 예진우. 그는 부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고 두 분 싸우셨어요. 근데 그날 밤으로 바로 원장님께서 기분 좋아서 술까지 사들고 대구로 찾아간 걸로 돼 있으니 경찰이 이걸 듣고도 과연 어쩌라고 일까요? 구승효 사장에게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하면서 지원금을 낼 수 있으면 안 가도 된다. 그겁니까? 조금씩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심증으로만 가득했던 병원 행정변화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상국대학교 병원은 애초에 지방에 의사를 파견할 의무 자체가 없었으며 억지로 파견이 결정된 의사들은 현재 병원에서 가장 적자가 큰 세 군데의 센터에 소속된 의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응급센터,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는 병원이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본원에서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 기밀을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결정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을 확신한 예진우는 죽은 병원장의 아이디를 이용해 이 사실을 병원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병원은 다시 한번 술렁이고 구사장은 자신만만하게 부임한 일에 처음으로 제대로 역습을 당합니다. 아직 물증은 없지만 구사장은 이 모든 일에는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흉부외과의 센터장 주경문 혹은 응급센터의 소속 의사 예진우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존경받던 원장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논리 앞에 자신이 근무하는 응급실이 폐쇄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의사 예진우.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센터는 가차없이 잘라내야 하는 사장 구승효. 병원의 본질과 병원의 생존을 상징하는 두 사람의 싸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의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많은 의학 드라마들을 통해 다뤄졌던 의사의 임무, 병원 내의 권력 싸움, 혹은 의사들의 로맨스와는 달리 병원의 본질과 자본주의 논리의 대결이라는 주제를 갖고 등장한 의학 드라마 라이프. 겨우 2회까지 방영된 그들의 병원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로 화제가 되었던 이수연 작가와 조승우 배우가 재회하고 이동욱 배우가 실제 수술 장면까지 손 대역 없이 모두 촬영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드라마 라이프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1시 JTBC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라이프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새로운 드라마를 찾고 계시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